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새로운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폭격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강도 높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워싱턴의 프로젝트 프리덤 임무를 잠정 중단한 후 새로운 위협이 제기됐습니다. 그는 이란 정권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테헤란이 결코 핵폭탄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최고 외교관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양국 외교장관 간 대면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 수도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며 그 방문 전에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는 미국과 이란 간의 최근 외교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미국 관리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몇 주간 긴장이 고조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발이 묶인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돕는 노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 요청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 우리가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공 덕분입니다. 또한 이란 대표들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합의하에 봉쇄 조치는 계속 유지되지만 합의가 최종적으로 체결되고 서명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호위 작전은 현재 보류 중이지만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봉쇄 조치는 여전히 완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이번 작전의 군사 단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은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작전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의 길을 선호합니다.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은 합의입니다. 그는 앞으로의 협상을 위해 주요 주제를 포함한 양해각서를 작성하며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어 세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는 스티브와 제러드가 추진하고 우리가 지지한 경로로 협상이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백악관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고 48시간 내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걸프 지역 긴장은 여전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선박들에게 테헤란이 승인한 항로를 지킬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이후 미국의 보호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상업선박은 소수에 불과하며 주요 해운사들은 여전히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선박을 보내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수요일 중국 외교부 장과의 회담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그의 첫 중국 방문입니다. 이란의 가장 가까운 경제 파트너 중 하나인 중국은 포괄적인 휴전과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워싱턴은 베이징이 테헤란에 압력을 가해 중요한 해상 통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군사 행동보다는 외교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과 이스라엘 모두 취약한 휴전이 무너질 경우 대응할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을 위해 지금 미국 워싱턴에 있는 수석특파원 마이크 바게나임과 생중계로 연결합니다. 마이크 만나서 반갑습니다. 워싱턴에서 나오는 다양한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프리덤 임무를 일시 중단했고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강도 높은 폭격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방금 백악관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소식은 무엇인가요? 어떤 정보를 전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막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그의 발언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는 방금 멜라니아 트럼프가 주최한 군인 어머니들을 위한 행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상황에 대한 짧은 발언에는 특별히 주목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알려진 내용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혼재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이 진행되는 내내 우리가 봐왔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때때로 우리가 보는 혼재된 메시지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의 세일즈맨 기질이 드러나죠. 우리는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거의 응원단 분위기죠. 동시에 서명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때때로 조화시키기 어렵지만 그것이 그의 협상 전략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루는 그의 방식이지요. 직감적으로 뭔가 뒤섞여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소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시점에서는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 담긴 발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란이 실제로 이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는 것은 가정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큰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도 덧붙였지만 만약 그들이 여기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합의를 성사시키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실 두 가지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은 누구와 협상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줄곧 문제였죠.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너무 분열되어 있어서 누가 책임자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니 누가 실제로 합의에 서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뭐가 달라졌죠? 지난주에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한 명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공백을 메웠다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누가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란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란인들은 체면을 잃을 여유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언가를 내주거나 아주 적은 대가만 받고 무언가를 내줄 여유가 없습니다. 보기에 그들은 거의 궁지에 몰린 듯합니다. 국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납니다. 즉 오바마 대통령처럼 현금을 대량 지급하고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늘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다는 것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사실 그건 전쟁 전에도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얻어야 하며 그가 필요로 하는 것과 이란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여전히 많이 충돌합니다. 앞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처럼 들리네요.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워싱턴 생중계였습니다. 미국 선임 특파원 마이크 바게나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이 미국의 이란과의 합의 계획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통보받았는지에 대해 상반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앞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는 미국 내 우방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매일 대화하며 양측 참모들도 오늘을 포함해 매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란에서 모든 농축 물질을 제거하고 이란의 농축 능력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 중이며 이는 이스라엘 국방군과 안보부대에 내린 지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강합니다.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때때로 강합니다. 이란과 그 동맹국들은 때때로 약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스튜디오에 안보 분석가 조나단 네게보와 선임 특파원 오웬 알터만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 짚어볼 게 많지만 조나단, 방금 베냐민 네타냐후에게서 들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나오는 다양한 혼재된 메시지들, 이란의 잠재적인 대응, 걸프 지역에 미칠 영향 등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당신의 평가를 듣고 싶어요.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국 문제를 더 이상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정들이 다른 곳에서 내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48시간 전 이 스튜디오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대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날지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할지는 이스라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결정권을 가졌다면 베이루트, 다이아, 바카 계곡 등에서 계속 폭격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관련 결정은 다른 사람이 내립니다. 맞아요. 미국은 가까운 동맹국이고 진정한 친구이며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요.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독립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레바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들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현지에 있는 저희 특파원에게 연결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북부전선의 이 매우 불안정한 휴전과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합의를 위한 노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외교적 노력이 집중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웬 씨, 지금 협상 측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먼저 벤자민 네타냐후의 메시지로 돌아가 자너슨 씨의 발언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베니타 씨, 이 성명의 목적 중 하나는 합의 후 이스라엘의 행동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네타냐후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레드라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레드라인은 모든 우라늄, 특히 농축 우라늄입니다. 그는 이를 2번 강조했습니다. 이란에서 제거되고 농축 능력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는 우라늄을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이를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네타냐후의 발언,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와 모든 전개에 대비되어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베니타, 우리는 농축 우라늄이 이란 영토에 남아있는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날 공격하거나 그 다음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레드라인이 넘겨진다면 행동의 자유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네타냐후가 여기서 전달하고자 했던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말한 또 다른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와 연락하며 미국과 협력 중입니다. 로이터들 언론의 조기 보도와 달리 우리는 이 합의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협력하며 이해 당사자인 제3자로서 이 합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레바논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성향 매체 알마야딘이 이번 합의에 레바논 전쟁, 다시 말해 레바논 관련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14개 항목에 레바논 관련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았고 트럼프도 이를 합의 일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려 할 것이고 만약 그 선을 넘는다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시기는 아닐지라도 중기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8시 뉴스 직전에 총리가 이란에 대해 했던 발언과 비슷한 메시지가 레바논에도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해 주세요. 이 주제로 더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워싱턴에서 저희와 함께해 주신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연구 분석가 나탈리 에케나우 씨를 환영하고 싶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메시지 속에서 일어난 이번 깜짝 관전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미국과 이란 팀이 이 한 장짜리 메모에 거의 합의했다는 보도 이후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에 새로운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합의에 거의 근접해 있거나 적어도 지난 몇 주보다는 합의에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48시간이 남아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메모와 관련해서 이란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30일간의 협상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정할 여지가 많고 실수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데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지역 전체가 그 세부 사항이 정확히 무엇을 포함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합의는 테헤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놀랍게도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PBS 뉴스에 이란이 지하시설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제안이 얼마나 실현 가능할까요?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이 제안에서 변수는 이란이 사찰단의 재입국을 허용할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란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서명하지만 결국 UN, 미국, 국제사회가 그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걸프 국가들도 최근 며칠 동안 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된 아랍에미리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곳에서 어떤 대응이 나올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만약 전쟁이 지금 끝난다면 이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핵 문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해왔습니다. 여전히 실존적인 위협이 남아 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들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요소와 복합적인 변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UAE와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만약 이번 전쟁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고 싶다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이번 분쟁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대리 세력과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도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갔다가 결국 결렬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어 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성과가 있을지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낙관론이 있었다가 실망으로 끝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모든 당사자들이 펼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나탈리 에케나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